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순의 거꾸로 물리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8장 직류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전력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기가 직렬 연결되었을 때, 병렬 연결되었을 때 상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직류회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인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RC 회로에 대해서 고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전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폐회로에서 일정한 전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천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지가 전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면은 전지 안에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낼 수 있는 전압, 전지가 낼 수 있는 최대 전압인 기전력이 사실 회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전압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기전력보다 낮은, 왜냐하면은 내부 저항에도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자 전압은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 다음에 델타 B가 IR이기 때문에 이걸 써서 우리가 공식을 한번 써보면은 기전력 E는 IR 더하기 small I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IR은 외부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자 전압이 되는 것이고, 이 IR은 내부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그 두 전압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압인 이 IR 외부 단자 전압과 실제 전지가 낼 수 있는 최대 전압인 기전력은 내부 저항 때문에 살짝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해서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이 분모에 저항이 가 있는데 이게 이제 회로의 전체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지에서 소모되는 전체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 E는 어떻게 됩니까? IR 더하기 IR이니까 요걸 대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외부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과 내부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의 합으로 전지의 전체 전력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전력이 120V이고 그리고 20A를 공급할 때 그때 단자 전압이 110V라면, 자, 단자 전압이 110V니까 내부 저항이 걸려있는 전압이 10V라는 걸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발전기의 내부 저항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단자 전압이 110V이기 때문에 내부 저항에 대해서 풀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0.5oh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로 들어가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를 볼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회로도가 있는데요. 지금 R1과 R2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가 R1을 통과한 전류는 반드시 R2를 통과해야 되겠죠. 전류가 어디선가 소모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1, R2를 통과하는 전류가 똑같다. 그래서 I1과 I2는 전체 전류 I와 같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 R1에 걸려있는 전압과 저항 R2에 걸려있는 전압의 합이 바로 전체 전압 델타 B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B1은 I1 R1이죠. 그 다음에 델타 B2는 I2 R2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자, 전체 전압 델타 B는 IR equivalent, 그래서 등가 저항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랑 같으니까. 그런데 위에 요걸 보면은 I가 I1과 같고 I2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들을 약분식 똑같으니까 시켜놓고 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저항들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등가 저항은 그 저항들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지금 저항이 2옴, 4옴, 6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6 해서 12옴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전지의 기전력이 6V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로로 들어왔는데 지금 따로 말을 하지 않으면은 내부 저항은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V가 걸려 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등가 저항이 12ohm이기 때문에 12ohm분의 6V, 그래서 0.5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저항이 걸려 있는 전압은 얼마인가? 우리가 ohm의 법칙에서 B는 IR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I는 0.5A로 R1, R2, R3에 다 0.5A가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이 걸려 있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래서 0.5A 곱하기 2ohm, 그래서 1V. 그 다음에 4ohm에는 0.5A 곱하기 4ohm, 2V. 이런 식으로 해서 6ohm에도 역시 같은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3V. 그래서 1V, 2V, 3V 다 합하면 얼마인가요? 6V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R1과 R2가 둘 다 전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기 양단의 전이차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B1, 델타 B2가 다 델타 B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전류가 지금 I가 이렇게 A점으로 들어와서 I1은 R1 쪽으로 가고 I2는 R2 쪽으로 나누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전하가 보존되기 때문에 A점에 들어온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I는 I1 더하기 I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ohm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델타 B 이렇게 되니까, 자, I1은 R1분의 델타 B고 I2는 R2분의 델타 B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자, I는 등가 저항분의 델타 B인데요. 그것은 결국 I1과 I2의 합과 같죠. 그래서 I1, 얘가 I1, 그 다음에 얘가 I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델타 B는 델타 B1, 델타 B2 처음에 요 나왔었죠. 요걸 이용하면은 여기서 델타 B를 다 나눠줄 수가 있죠. 이렇게 약분해 놓고 나면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는 R 이퀴벌런트 분의 1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병렬로 연결된 거 등가 저항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빨리빨리 구해봅시다. 자, 2ohm, 3ohm, 6ohm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계산하면 1분의 1 돼서 다시 뒤집어도 역시 1ohm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나요? 3ohm분의 1 더하기 3ohm분의 1 더하기 3ohm분의 1 하면은 역시 1ohm분의 1 뒤집으면 1ohm 되겠죠. 그럼 C는 어떻게 되죠? C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ohm분의 1 더하기 1ohm분의 1 더하기 2ohm분의 1은 2ohm분의 4, 즉 1ohm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뒤집으면 0.5ohm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3ohm, 6ohm, 9ohm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18V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3ohm이나 6ohm이나 9ohm에 걸려있는 전압이 다 18V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저항을 알고 전압을 알면 전류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3ohm에 흐르는 전류는 3ohm분의 18V, 그래서 6A가 흐르고요. 역시 6ohm에 흐르는 전류는 6ohm분의 18V 해서 3A가 흐르고, 마찬가지로 9ohm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저항기에서 소모하는 전력과 전체 전력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각 저항기에서 소모하는 전력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3ohm에서는 지금 전류 아까 위에서 구했죠. 6A가 흐르고 있고 3ohm 이렇게 됩니다. 물론 I 제곱 R 쓰지 않고 R분의 B 제곱을 써도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구하면은 3ohm에서 110W가 소모되고 있고, 그 다음에 6ohm에서는 54W, 9ohm에서는 36W 해서 다 더하면 200W가 됩니다. 그죠? 자, 회로의 등가 저항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회로의 등가 저항 구하는 거 쉽죠. 3ohm분의 1 더하기 6ohm분의 1 더하기 9ohm분의 1 하면 18ohm분의 11 되니까
그걸 뒤집으면은 11분의 18. 그래서 1.65ohm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등가 저항이 소모하는 전체 전력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B에서 우리가 구했던 각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의 합이 전체 전력이 될 텐데 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죠. R 이퀴벌런트를 구했기 때문에 R분의 델타 B 제곱을 쓰면 1.65ohm분의 18V의 제곱 해서 계산하면은 2 곱하기 10의 2성 혹은 200W가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된 것과 직렬로 연결된 것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오hm, 4오hm, 6ohm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이 1ohm과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전지가 공급하는 전류와 6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전지가 공급하는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2오hm, 4오hm, 6ohm의 등가 저항을 구하면은 2ohm분의 1 더하기 4ohm분의 1 더하기 6ohm분의 1 계산하면 12ohm분의 11이니까 등가 저항은 병렬 연결의 등가 저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분의 12ohm이 되겠죠. 그럼 이게 1ohm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1ohm 더하면은 11분의 23ohm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11분의 23ohm의 저항이 6V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 I는 R분의 델타 B 해서 11분의 23분의 6. 그래서 계산하면 2.87A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지가 이 회로에 공급하는 전체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1ohm에 걸려있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자, 지금 1ohm에 흐르는 전류 방금 구했죠. 2.87A. 그죠? 그래서 전류와 저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압을 알 수 있나요? 그렇죠. B는 IR 써서 2.87A가 1ohm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있는 전압은 2.87V가 됩니다. 그럼 그러고 나면 자, 전체 6V가 걸려있는데 1ohm에 2.87V가 걸려있으니까 지금 2ohm, 4ohm, 6ohm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나머지 그래서 3.13V가 걸려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3.13V가 2ohm에 걸려있고 4ohm에 걸려있고 6ohm에 걸려있습니다. 그럼 저항과 전압을 알면 전류를 각각 알 수 있죠. 그래서 6ohm에 지금 흐르는 전류를 구하자면은 I는 R분의 델타 B 그래서 6ohm분의 3.13V 해서 0.52A가 6ohm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잡한 회로에서 키로이프 법칙을 쓸 수가 있는데요. 키로이프 법칙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두 가지 규칙이 있을 뿐인데요. 자, 그 규칙 중에 첫째, 교차점 법칙이 있습니다. 이 교차점 법칙은 뭐냐 하면은 전하 보존 법칙인데요. 이런 교차점이 있을 때 교차점으로 들어온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차점에 전류가 머무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으로 굳이 쓰자면은 지금 들어오는 걸 플러스로 하고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하면은 전체 전류의 합은 0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리 법칙이 있는데요. 고리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지금 전지가 지금 어떤 전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압이 지금 R1에도 걸려 있고 R2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가 지금 전류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전지가 공급해주고 있는 전류 때문에 여기 R1에는 I, R1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고요. 여기에는 I, R2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죠.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폐곡선을 따라서 지금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봅시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 출발해서 자, 여기에서 이 점으로 가면서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죠. 그래서 전압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R1을 지날 때 보면은 전압이 전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A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면은 A점이 B점보다 전압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A에서 B로 가면서 전압이 떨어지죠. 어느 만큼요? I1, R1만큼, 즉 델타 B1만큼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R2를 지나면서 이 점을 C라고 하면은 B에서 C로 가면서 역시 전압이 이만큼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그때
총 전압의 변화가 얼마가 되나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내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전압이 다르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겠죠. 그래서 폐곡선을 따라서 전압이 올라가고 내려감을 다 더했을 때 그 합은 0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고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풀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특히나 이 법칙을 적용할 때 부호의 규정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먼저 회로 모든 이 교차점에서 전류의 기호와 방향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근데 올바른 방향을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방향을 지정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만약에 그게 그 방향이 아니라면은 값이 음의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음의 값이 나오면은 우리가 원래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리 법칙을 적용할 때 고리의 도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시계 방향이건 시계 반대 방향이건. 자, 그래서 A에서 B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A에서 B로 우리가 고리의 도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전류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고리의 도는 방향이에요. 폐곡선을 따라서 돌아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폐곡선을 따라서 도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전류의 방향과는 맞을 수도 있고 전류의 방향과 같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A 번 보면 우리가 A에서 B로 가면서 자, 전류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A점이 B점보다 전압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압이 지금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얼마만큼요? IR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R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A에서 B로 가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A점이 B점보다 전압이 낮겠죠. 왜냐하면 B점이 전압이 높기 때문에 B점에서 A점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전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A에서 B로 가면서.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I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지를 만났을 때 보면은 전지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A에서 B로 간다면은 당연히 낮은 데서 지금 높은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규칙을 쓰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미지수의 수만큼의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전류가 모르는 전류가 3개가 있으면 방정식도 3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을 어떻게 얻느냐? 교차점 규칙과 고리 규칙을 써서 우리가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지금 전혀 복잡하지 않은 회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키로의 법칙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풀 수 있지만 연습 삼아서 키로의 법칙을 먼저 써봅시다. 자, 먼저 교차점 규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교차점 규칙으로 식을 하나 만들어냅시다. 자, 이 C점을 보면은요, 지금 I1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I2, I3가 C점에서 갈라져서 I2는 5옴 쪽으로 흐르고 I3는 9옴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I1은 결국 I3와 I2의 합과 같다. 그래서 방정식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파란 화살표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밑에 걸 먼저 가면은 A에서 시작해서 A, B, C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D 해서 다시 A로 돌아오는 이 룹입니다. 그래서 고리 법칙을 적용하면요. 먼저 A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전지를 지날 때 전압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갔으니까. 그래서 6V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옴을 만났는데 4옴에는 전류가 얼마 흐르죠? I1이 흐르고 있습니다. I1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4 곱하기 I1이 4옴에 걸려있는 전압인데요. 지금 전류 방향이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방향대로 가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서 전압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9옴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9옴을 지나갈 때 보면 역시 9옴에 I3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3가 가고 있으니까 지금 요거 보시면은 I3만큼 또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 요 룹을 따라서 자, C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5옴을 지나갈 때는 지금 I2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이 떨어지는 방향이니까 5옴 곱하기 I2 만큼의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9옴을 지나갈 때는 9옴 지나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지금 D에서 C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여기가 전류가 높고 전압이 높고 여기가 전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니까 전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플러스, 그래서 9옴 곱하기 I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식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푸는 거를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0.3, 0.54, 0.83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회로에서 전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회로가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키로이프 법칙을 쓰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지금 전지가 지금 이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전류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임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1이 이쪽으로 가고 I2, I3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됩니다. 해놓고 문제를 풀면은 만약에 우리가 원래 지정해 줬던 것과 반대 방향이라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C점에서 분기점 규칙. I1과 I2가 들어오고 I3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기점 규칙이 쉽죠. I1 더하기 I2는 I3 혹은 I1 더하기 I2 빼기 I3는 0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고리 법칙을 적용하는데 먼저 A, B, C, D, A 룹을 따라갑시다. 밑에 있는 룹입니다. 그죠? 여기서 A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룹인데요. 자, 먼저 10V를 만나는데 10V 전지를 만나는데 전압이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옴을 만나는데 I1이 흐르죠. 그래서 6옴 곱하기 I1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데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옴을 만났습니다. 2옴에는 I3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2옴 곱하기 I3의 전압이 걸려 있는데 역시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룹은요. B에서 시작해서 B, E, F, C, B 이렇게 오는 위쪽 룹입니다. 그래서 B에서 시작했으니까 4옴부터 가겠죠. 그죠? 그래서 4옴부터 가려고 보니까 지금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는 I2 방향이 지금 I2가 어떻게 해요? B에서 E 거쳐서 F 거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I2죠. 그래서 I2가 지금 4옴을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전압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4옴 곱하기 I2 만큼 전압이 강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4V를 지날 때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역시 14V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V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돌아서 C점을 돌아서 자 6옴을 지나가는데 6옴에 지금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우리가 지나가는 방향과. 그래서 전압이 올라갑니다. 6옴 곱하기 I1만큼 전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10V를 지나는데 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V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해서 자 14V와 10V가 있으니까 이걸 둘이 더하면 24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좀 쓰면은 세 번째 식. 그래서 지금 식이 3개가 나왔습니다. 미지수 I1, I2, I3 3개가 있고 식도 3개 있으니까 역시 연립해서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 푸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I1은 2A가 되고 자 I2가 마이너스 3A가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여기서 I2가 밑으로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3A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3도 역시 마이너스 1A가 나왔네요. 그 말은 이 방향으로 1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A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회로에도 역시 키로웨이프 법칙을 쓰면은 얼마든지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RC회로를 한번 볼까요? RC회로는 뭐냐 하면은 저항과 축전기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축전기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게 이제 여기 기전력원의 전지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자, 우리가 스위치를 이렇게 딱 닫으면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C가 충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Q만큼 이쪽에 마이너스 Q가 될 때까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끊겨 있죠.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류가 이 전지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젠가는 전류가 0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데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축전기가 충전됨에 따라서 자, 축전기와 전지 사이에 지금 축전기가 지금 최종적으로 라지 Q로 간다고 해도 이 스몰 Q로 있는 동안에 전압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Q 이퀄 잠깐만요. 이 전압이 델타 B는 아이커 자, 델타 B는 C분의 Q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전압이 지금 Q가 커짐에 따라서 지금 축전기에 걸려있는 축전기의 전압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지금 C분의 Q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럼 점점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전지의 기전력과 크기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지 두 개가 얘도 양이고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인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써서 나타내면 Q가 처음부터 단박에 CE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 B에서 그래프 B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값은 CE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전류는 처음에 이제 흐르다가 처음에는 여기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Q가 처음에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축전기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고 여기에 모든 전압이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R분의 E만큼의 전류가 처음에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는 흐르다가 이것 때문에 전류식을 여기 하면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0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는 식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쪽 지수 함수에 여기 분모에 보면은 RC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시간 상수입니다. 시간 상수 혹은 시상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상수만큼의 시간이 만약에 흐른다. RC만큼의 시간이 흐르면은 전류가 어느 만큼 감소하느냐 하면은 2분의 지금 T가 RC라면은 2의 마이너스 1성이 되죠. 2의 마이너스 1성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0.368입니다. 근사적으로. 그래서 처음 값에 이게 처음 값 R분의 2 전류인데 이게 시간 RC만큼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36.8%만 남는다 이거죠. 아니면은 이 반대 여기 충전될 때 여기 보면은 전하의 경우에 보면 얘가 63.2%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RC 타임이다 이거죠. 타오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요. 자, 방전될 때도 비슷한데요. 지금 이제 풀리 충전된 이 축전기랑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자,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면은 여기 있는 전하들이 이쪽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갈 텐데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 Q가 처음 Q에서 서서히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요. 역시 RC 타임에 보면은 36.8% 0.368Q 되는 시간이 뭐냐면 그게 바로 RC가 되겠습니다. 타오. 그래서 전류하고 똑같은 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RC 회로에서 4700오hm 저항기를 통해서 충전되고 있는 축전기의 전압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 전압이 지금
측정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전지의 전압과 시간 상수와 전기 용량을 각각 구해보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거니까 건사적으로만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지금 전지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보면은 지금 9V로 수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지의 전압이 9V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상수는 이 전압이 63.2%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9V에 0.632 하면 5.688, 5.7V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게 요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이으면은 요 시간인데요. 요 시간이 대충 한 1.6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 1.6초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상수 타우는 1.6초다. 그럼 시간 상수 1.6초라는 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4700오hm 저항이 지금 있죠. R과 지금 시간 상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전기 용량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죠. 타우는 RC이기 때문에, 그죠? 타우는 RC. 그래서 R 곱하기 C가 바로 얼마요? 1.6초다 이거죠. 그럼 요걸 이용하면은 전기 용량은 4700분의 1.6초, 즉 0.00034 페럿. 그래서 이걸 쓰면은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페럿 혹은 340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기전력이 나왔을 거예요. 기전력 있어도 기전력이란 것은 전지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전지 내부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자 전압은 기전력을 다 내지는 못하고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만큼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연결했을 때, 직렬 연결했을 때 이렇게 되고, 병렬 연결했을 때 등가 저항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키로웨프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키로웨프 법칙은 두 가지 규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리 법칙과 교차점 법칙. 그래서 고리 법칙은 폐곡선을 따라서 전압의 높낮이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교차점 법칙은 교차점에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결국은 같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C회를 배웠는데요. 충전할 때 Q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바로 C로 되지 않고 서서히 가서 되고요. 전류는 처음에는 많이 흐르지만은 점점 죽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 요 RC에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상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전할 때는 거의 비슷한 식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전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장 직류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